반갑습니다. 신선한 생각입니다. 크리스마스 날 아침 오전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는데요. 일단 그 시장의 흐름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부제로 올려진 그 유료 가입식 검토의 사항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영상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해외 뉴스를 보니까 국제 유가가 6%대 급락을 했습니다. 6%대 급락은 이 유가가 급락이라는 것은 긍정보다는 부정입니다. 원래가 경제 상황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긍정이 아닌 부정입니다. 명심하시고, 그리고 대신 부정이지만 유가가 떨어졌을 때 수혜 종목들이 있죠. 제가 몇 번 언급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언급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펙 유가 반등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유가 감산을 이제 얘기를 하겠죠. 감산을 얘기를 하는데 그 시점이 그런 거면 이제 감산을 해서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죠. 세계 경제 전망이 부정적이다 보니 감산으로 가능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겠죠. 지금 50달러 무너졌고 40달러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누구나 알 수 없는 겁니다. 주가의 흐름도 예상할 수 없듯이 유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뉴욕 증시 셧다운 트럼프죠. 트럼프 리스크 연준 의장 해임 논란에 큰 폭으로 2.91% 하락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3천이 붕괴됐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해외 증시 예상을 했었죠. 선진국 증시는 연일 급락했습니다. 미국 다우, 나스닥, 일본 니케이 급락했습니다. 선진국 지수 안 좋다고 그랬고, 신흥국 증시는 그나마 잘 버텼습니다. 어제 중국은 강보합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래도 약보합이었고요. 어쨌든 간에 신흥국 증시는 잘 버티고 있고 선진국 증시는 연일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도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 26일이죠. 26일 날 배당 받으실 분은 매수를 해야 되고 배당 포기하실 분들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락이 27일이 있고 장마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26일이 어떻게 될지 이 미국 시장의 영향을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하락 출발을 하겠지만 이때까지 잘 버텨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26일이라는 그 의미가 일반적인 그 평범한 날짜가 아닙니다. 중요한 날짜이고 포인트가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금 부분도 관계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많죠. 다우지수 급락에 세금에 그리고 배당락 전날이고 그런 부분이, 배당락 부분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쌍방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관련 종목들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배당이라도 받고 나오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홀딩을 해서 배당이라도 받고 나오자를 수 있고, 지수가 그 지분이 많은 사람들이나 그 투자를 많이 큰 돈들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전에 다 빠져나왔다고 봅니다. 큰 돈들은 사실은. 그래서 세금 부담에 의해서 영향을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어쨌든 간에 다우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하락 출발은 하겠지만 반등을 줄 거냐 안 줄 거냐는 저는 일단은 반등을 줄 거라고 봅니다. 주고 장 막판에는 일단 매도세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6일, 그래서 27일 권리락이 무섭기 때문에 매도 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장중 단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지수가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을 보고 배당 그 변동성을, 배당락이 아닌 배당을 보고 매매를 한 건 아니지만 배당 관련주의 변동성을 보고 매매를 하신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수익을 거두지 못하신 분들은 홀딩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면 배당주를 샀다라는 거는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을 샀기 때문에 배당이라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차피 당장 뭐 손실 중이기 때문에 큰 수익이 아니거나 손실 중이거나 할 때는
홀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다 이거죠. 배당 부분은. 그렇지만 이 부분은 부정적인 부분이고, 세금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인데, 그 큰 손들은 벌써 빠져나갔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시장이 흘렀기 때문에 어차피 정리할 거 미리 정리하자 해갖고 미리 정리했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은 11월 말경부터 그 물량들이 나왔다고 저는 보고 있는 사람인데, 11월 말경부터 이 세금 관련 종목들, 자금들은 빠져나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반등, 이 12월 달에는 작은 자금의 흐름에도 지수가 장중 파동을 많이 크게 그린 변동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일 날은 더 클 거라고 봅니다. 변동이. 그렇기 때문에 단타를 하시거나 장중에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수익 때 챙기는 걸로 무조건 하세요. 그리고 잘 챙기시길 바라겠고. 자, 그리고 이제, 자, 미국 셧다운 축산물 농가 피해, 축산 농가 피해 그랬잖아요. 축산 농가의 이제 콩재배 가장 커. 그랬는데, 농산물 가격 변동 관종하라고 그랬는데, 사료, 간장, 기름, 축은 가축도 해당되고, 사는 농산물입니다. 농산물. 응? 육류를 내가 빼먹었네요. 그럼? 육류. 육류 해당됩니다. 육류도. 어차피 거기에 또 사료도 관련되니까, 자, 이렇게 관종을 하셔야 돼. 그 가격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관종을 하시라 이거죠. 그에 따라 이게 재배 농가에 크다라는 거는, 지원금이라든지 기타 자금이 안 나가, 지원 이쪽에 가지 않겠죠. 미국에서. 이 셧다운이 뭔지를 다들 아시죠? 예산이 안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죠? 자, 그리고 사료는 연초에 1년치 계약을 합니다. 펄크 계약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간장도 그렇고 기름도 마찬가지죠. 해 수입 공유에 대한 그걸 계약을 합니다. 제가 쿼터인가 뭔가를 계약을 해요. 회사별로 이렇게 해갖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을 많이 되는데, 이때 가격 변동이 좀 심하죠. 그래갖고 올해는 제가 겨울 되기 전에 여름 가을쯤에 제가 그랬죠. 올해는 엘니뇨 겨울 가뭄이 없을 것 같다 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이런 변수가 막 생기죠.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거나 예상을 하는 거는 장담을 못 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제가 이제 겨울 가뭄이 없을 거라고 얘기한 거는 촉으로 그때 영상을 찍은 영상에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농산물 가격 변동에 관종을 하시라. 그거에 따른 이걸 매매를 하시더라도 감안하고 매매를 하시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 기술적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와서 매수를 하고 싶으면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매매를 하시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음식료가 성수기철이에요. 왜냐면 명절 전후, 연말, 신년 뭐 그런 쪽에 음식물이 가격이 좀 많이 변동을 줍니다. 선물 세트뿐만 아니라. 그리고 왜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저가 선물 세트로 움직인단 말이죠. 그게 다시 음식료 쪽이 된단 말이에요. 선물 세트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리는 거고. 자, 사이버 보안, 이건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보안 쪽에 제가 관종을 해서 그런가 관련 뉴스가 잘 보이네요. 그죠? 또 보이더라고, 이런 뉴스가. 희한하게. 자, 1월 1일 중국 수입관세 낮춘다는 얘기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죠. 요거에 또 영향을 맞춰서 또 중국주가 움직일지 안 움직일지는 관종은 하세요. 일단은 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뉴스가 나오면 관종은 하시라는 얘기지, 알고는 인지는 하고 있으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월요일날 26일날 중국주가 움직일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움직이니까 매매를 할 수가 있겠구나 하더라도, 이 뉴스가 홀딩 뉴스냐 아니면 단타성 뉴스냐를 판단을 하셔서 짧게 먹고 나오든지 당일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큰 뉴스니까 홀딩을 해서
며칠 스윙으로 갖고 가든지 그 결정을 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 뉴스를 해석을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삼진제약, 제약주도 지금 발버둥 치고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주들 돈 빼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 돈이 안 빠지고 있으니 얼마 마지막 이제 이 뉴스 나왔고 이건 801억 800억 공급 계약 체결 100% 지분 인수입니다. 100% 건강식품, 제약바이오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제약 쪽이 안 좋으니까 얘가 움직이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근데 이런 뉴스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제약바이오가 상황이 안 좋으면은 이걸로 뉴스를 단발성으로 올라가 움직이더라도 나중에 제약 쪽이 제약 쪽이 반등을 할 타임에 이런 뉴스는 재탕을 띄웁니다. 재탕을 띄어요. 재탕을 띄기 때문에 이런 뉴스도 인지를 해 놓으셔야 돼. 재탕을 많이 합니다. 뉴스 재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감안을 하셔야 되고 취득 결정을 했잖아요. 결정을 했으면 뭐요? 취득을 하고 자금 지급하고 완전 인수 해결되면 또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뉴스를 언제 내느냐? 지수가 제약 바이오가 상승할 타임에 이런 그 뉴스를 탁 내보낸다고 얘네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면서 그 이슈 타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상승하는 타임을 타서 이 뉴스 나오면서 확 띄우면서 상한가 탁 갈려버린다고. 예?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제 실적 전망 했잖아요. 사양체대 실적 전망 내년 올해가 아니에요. 이거 올해가 이 뉴스를 짧은 한 줄 뉴스지만 이 내년 올해가 아닙니다. 올해 그럼 연말에 실적이 전망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상 최대는 아니란 얘기. 사상 최대가 올해 연말 실적이 사상 최대가 아니란 얘기잖아. 이 얘기는 막 한국말이 어렵잖아. 사상 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전망할 건데 내년 실적 전망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가 개발을 하거나 계약건이 있거나 제약 무슨 건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응? 그죠? 뉴스로 해석을 할 때. 이게 이 뉴스 제가 전에도 매번 얘기를 하지만 뉴스 해석을 할 때 이 짧은 아무것도 아닌 글 그냥 쉽게 넘어가는 글이지만 이 안에 미묘한 많은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링크 들어가서 안 봤어요. 제가 한 말하고 틀린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낚시에 걸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낚시에 걸리고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고 제가 낚시에 걸리고 그런 경우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일이 다 링크를 못 열어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훑어보는 스타일이라서 이 내년이라는 의미가 있고 사상 최대란 부분에 또 의미가 있고 실적 전망이라는 부분이 있고 뭐 실적이 나올 만한 뭔 이슈가 있다라는 얘기잖아. 그게 또 전망,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 내년, 사상 최대, 실적, 전망. 이게 실적이 아니고 만약에 삼상이나 뭐나 그러면 그 미래 성장성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라는 거는 계약권이야, 계약권. 유추가 가능하지 뉴스에 대한 유추가. 실적이라는 거는 올해가 아니다. 글을 쳐드릴게요. 올해 아님. 그리고 올해는 사상 최대가 아님. 예? 그리고 실적 나올 계약권이 있다는 거지. 예? 그런 뜻이에요.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아직 글 안 열어봐서. 일단 제 제목만 보고 낚시에 걸려서 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간에 그렇고, 이거는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고, 일단은 이제 부재 것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재는 유료가입 시 검토해야 할 사항. 네,
나와 추천주 추천주 매매 시 주의할 사항 그 내용하고 요 부분은 비슷해요. 같은 내용이에요. 나와 매매 성향을 비교한다. 그러니까 장단기 성향, 그러니까 단타냐, 스윙이냐, 장기냐. 보통 내가 만약에 제가 만약에 전 리딩하는 사람이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제가 리딩을 하면 단타 종목, 스윙 종목, 장기 종목 이렇게 분류를 해서 매매를 매매를 하거나 시키겠죠. 아니면 그 회원들이 성향에 따라서 요런 성향이냐 이런 성향에 따라 맞춰서 종목을 드리겠죠.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분류를 하겠죠. 회원들을. 그런 부분을 하겠지요. 저 같으면 제가 리딩을 한다면. 그리고 이제 매매 맥점, 바닥에서 맥점을 잡고 하는 사람, 조정을 맥점하는 사람, 돌파를 맥점을 잡는 사람마다 전문가마다 그 특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그걸 따지질 않는 편이에요. 저는 솔직히 이걸 다 해요. 이 부분을 다 매매를 해요. 왜냐면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위치가 있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 단기적인 부분에 이게 장기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장기적인 부분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대부분이고 장기는 스윙은 응? 요 부분이 가능성이 많고 요 부분 다 해당이 되고 스윙은 단타는 이 단기 달파 이건 단기 달파 돌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타는 그때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이제 저는 뭐 돈이 많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잘해야 이제 뭐 요 안쪽인데 그렇기 때문에 요게 다 해당이 저는 가능한 매매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각자 본인들과 비교를 하셔야 되고 이 내용도 제가 지금 오늘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그 증시 마감을 하잖아요. 미국장은 그 급락건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걸 덤으로 첨삭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충분한 검토나 그걸 해서 기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안하고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별도 기법 강의 여부, 별도의 교육, 강의, 프로그램은 없고 종목만 추천하면 가입을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기법 강의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종목 추천만 받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육당하는 거예요. 사육. 여러분들이 예? 닭장에 놓고 닭 모이 주듯이 예?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거 없는 유료 가입은 하지 마세요. 유료 가입 금액을 떠나서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비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유료도. 저는 가입을 안 해본 사람이지만 전 유료 가입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전문가들마다 이렇게 대충 보면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자기네 홍보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이제 가입 금액도 틀리잖아요. 선택만상이고 엄청 비싼 사람이 있고 엄청 싼 사람도 있고 하는데 장단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싸다고 다 비지떡도 아니고 비싸다고 다 저 스카이 그 드라마 하듯이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문가마다 틀리다는 얘기지. 감안을 잘 하셔서 교육이 있거나 이런 쪽을 가시라는 얘기지. 그리고 무조건 나만 믿고 따라와 하는 데는 가입하지 마세요. 보통 뭐 종목 선정을 하면 확률이잖아요. 자기가 종목 선정을 해서 80% 확률이다, 90% 확률이다, 100%는 없잖아요. 그럼 실수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인정을 하고 손절 치세요. 아니면은 감안을 해서 분할 매매 감안을 해서 거놓잖아요. 바로통 보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 걸 수도 있고, 보통 1차, 2차 매를 걸어 놓잖아요. 그 제시를 하잖아요. 1차 매수, 2차 매수. 그러면 그 제시가에서 맞고서 이제 올라가면 괜찮은데, 쭉 밀릴 수가 있지. 그러면 이제 그 실수한 거잖아요. 그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가입은 하지 마시란 얘기지. 그리고 이제 분할을 감안해서, 이거는 분할을 감안을 하면, 보통 보면 분할까지 감안하면 웬만하면 올라갑니다. 왜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각자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각자의 그 기법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분할도 뭐, 저, 3차 정도만 하면 되죠, 보통. 여유있게. 특히 이제, 그리고 또 이제 한 방에 매수 다 하라. 보통 보면은, 최초 매수가를, 매수 비중을 작게 잡아야 돼요. 분할을 감안하려면. 근데 그게 아니고 30%를 한 방에 사라고 하거나, 아니면 100% 몰빵을 하라고 하거나, 30% 그냥 사고 나서 땡인 거예요. 바로 올라간다 이거지.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건 단타 말고는 없어요. 물론 이제 스윙이나 단기도 올라갈 수는 있지. 그렇지만 장중에 내가 산 가격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지. 장중에 무조건 내가 산 게 다 잡자마자 만약에 천 원에 샀다 그러면은 1,000원 이상을 유지한다라는 거는, 보장을 한다라는 거는 쉽지가 않은 거란 얘기지. 급등주가 아닌 이상. 급등주는 이제 주주주쭉 올라가니까, 올라가면서 추격 매수 개념으로 매수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파동을 그린단 말이야. 오르락내리락 한단 말이지. 근데 어느 시점에 잡냐, 타이밍 잡냐에 따른 건데, 근데 이거는 추천주 개념이기 때문에 가격 제시하고 비중 제시하고 연락하고 하면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인 그거에 못 돼요. 안 돼요. 어렵단 말이지. 그게 문자 주고 카톡 주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뭐 30% 사라고, 그건 안 돼요. 무조건 분할로 해야 돼요. 단타도. 몰빵을 하라는 거 더군다나 그렇고. 몰빵을 해서 어떻게 분할을 하고, 30%한 방에 샀는데 어떻게 분할을 해? 더 살 수가 있겠지. 그렇지만 그 종목이 없고 현금만 있을 경우에, 그래도 두 번 사면 60%, 똑같이 30%씩 산다 해도 엄청난 거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식으로 리딩 하는 데는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다면 주의를 하시라. 그리고 사이트나 밴드, 카톡, 수시로 바꾸는 데가 있어요. 막 옮겨 다니는 사람. 근데 이제, 뭐, 장돌뱅이 같이, 뜨내기, 그런 방이 있어요. 그래서 호객행위로 막 해갖고, 막 광고 치고, 막 삐끼들 돌려가면서 이제 쫙 해갖고 좀 모아갖고, 순식간에 몇백 명 모아갖고, 응?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지. 그런 애들 주의하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고객 불만을 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또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이름을. 그런 거 주의하시고, 응? 이름 변경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주의를 하시고, 그 다수의 긍정평가하는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 소문이 좋은 사람. 특히 이제 전문가가 전문가를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도 보면 얼굴색이 틀려요. 얼굴 찌르는 사람 있고, 얼굴빛이 좋은 사람 있고, 얼굴빛이 안 좋은 전문가가 있어요. 단순한 거지만 그걸로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좋다 안 좋다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얼굴에 윤기가 착 흐르고 빛이 나고 눈이 총명총명하고, 그 전문가한테 들어야지. 깨제제하고 인상 쓰고 울상이관 전문가한테 가입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예? 그런 걸 알 수도, 채팅상의 내용 글 보고도 전문가의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나이 어느 정도 먹은 사람들이 뭐 짬밥이 있는데 꼭 관상을 배우고, 돗자리를 깔아야 아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을 겪어본 사람들은, 30만 넘어도, 20살만 넘어도 안다. 솔직히 저는, 응? 젊었을 때, 어릴 때부터 돗자리라고 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웬만하면 20살 넘은 성인이는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가입하셔야 되고, 유료회원이 지나치게 많은 곳은 초보는 주의를 하셔야 돼요. 유료회원이 많은데 거기에 휩쓸린다고. 초보들은 분위기에 휩쓸리기도 하고 종목에 휩쓸리기도 해요. 왜냐면 종목 추천 종목이 들어가면은 유료회원들이 막 달려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돈이 얼마인지는 몰라요. 유료회원이 엄청나면 뭐, 1, 20억은 넘을 거 아니에요. 10억은 넘을 거 아니에요.
미리언이 많으면은. 그러면은 전주가 이 종목을 올리려고 한 전주가 올리겠어요? 가격? 안 올리지. 내가 100억 먹으려고 하는데 인마들이 10억을 갖고 먹어봤어. 그럼 내가 90억밖에 못 먹죠. 내가 50억 먹으려고 했는데 얘네가 10억을 먹어가봤어. 그러면 40억밖에 못 먹잖아. 그 얘를 근데 내 돈으로 다 올려줘야 돼 그걸? 미쳤어? 안 하지. 그 대응을 못해 누가? 초보가. 늦고 손이 늦잖아요. 초보들은 또. 그럼 물리는 거야. 훅 빠질 때는 이런 종목들은 빠질 올라갈 때는 그럴지 몰라도 막 치고받고 막 그냥 회전율 높여요. 어? 매매 강도 올리면서 회전율도 높이고 막 거래 활성화 시켜갖고 막 올린다고. 뭘 올라가다 그걸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응? 한 방에 확 때렸다가 훅 빠졌다가 그런다고. 그러다가 이제 쭉 올라간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근데 내릴 때 어떻게 내리냐? 훅 5% 10% 순간이 순간. 초보 어떻게 대응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혼자 매매가 가능하거나 대응이 가능한 사람은 그 상관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겪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데 가입해도 자기가 눈치껏 알아서 요령껏 한다고. 그래서 유료방 가보면 그런 경우, 유료방 사람들이 그런 경우에서 예, 저 리딩자가 1,000원에 거세요, 매수 거세요 그러면은 어? 1,010원에 거는 사람 있고 1,000원에 매도하세요 그러면 응? 900원에 매도 거는 사람 있어. 얍삽한 사람들. 예? 얍삽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리딩하는 사람이 열받지. 왜 그러냐고. 근데 그거는 리딩하는 사람이든 그렇게 하는 사람이든 누구 탓을 못해요.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왜냐면 어쨌든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서 초보가 가능하냐 이거지. 안 해요. 그, 뭐 리딩자가 가격 제시해 주는데요. 뭐 응? 무슨 상관 있어요. 그래. 내가 금방 얘기했지. 1,000원에 사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5원에 사고 1,000원에 파세요. 그러면 995원에 팔아요. 그 초보는 그대로 걸어놓잖아. 그러면 초보들은 그래. 안 걸렸어요. 매수 못했어요. 초보들이 그런 얘기 맨날 해. 그리고 그냥 팔으라고 그랬는데 안 팔렸어요. 그냥 살짝 올라왔다가 가격까지 올라오긴 왔는데 그냥 내려갔어요. 도로. 그래. 초보들이. 그죠? 아마 막 초보분들이 저 리딩방에 가서 근데 무료로 저는 왜 그걸 어떻게 하냐면 무료 리딩방에 가서 가보면 알아요. 저는 초보 때도 유료 가입도 안 했지만 그 추천주나 리딩방이나 그런 데 가보면 무료 리딩방이나 그런 데 가보 그런 추천주 종목 저도 저는 매매를 잘 안 해요. 원래 방송도 매매 잘 안, 방송에서 추천주 나와도 매매를 안 하고 그 이야기는 뭐 그전에도 몇 번 얘기했으면 왜 안 하는지는 얘기 설명드렸지만 이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 그, 그 전주하고 링크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전주들하고 이제 같이 짜고 하는 전문가들도 있단 말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사기꾼성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특히 가입하면 안 돼요. 이거보다 더한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자, 더 겪어보시면 아십니다. 초보분들은.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것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도 이런 데 가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약바이오하고 북한주하고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싶어도 못 올라갑니다. 반등하고 싶어도 반등 제대로 못합니다. 라고 한 이유가 뭐냐? 다 이 이유입니다. 이 이유. 나중에 그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아실 거고. 어쨌든 간에, 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 부가적으로는 대할 사항을 했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안 보여드렸네. 자,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제가 해외 증시 설명을 하면서 설명드렸던 거죠. 저 추세선 꺼져 있는 거 봤고, 자, 당겨서 볼까요? 자, 내려오죠. 밀려왔습니다. 근데 얘가 어디까지 밀릴 거냐? 어? 자, 1938원까지 밀릴 거냐? 몇 가지 밀릴 거냐?
근데 클릭이 희한하게 되어놨네 이거. 자 잠깐만, 차트가 틀린 건가? 아니죠? 자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거 해외 증시 예상, 증시 예상하면 쌍봉이 뭐 또 내려 하락 추세 전환하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급하게 너무 내려와. 너무 각이 깊어. 저는 그때 설명을 아마 제가 드렸을 거예요. 주봉에서 설명을 드렸었나? 월봉에서 드렸었나? 그때도 쌍봉 설명을 드리면서 이 박스에서 한번 반등을 줘서 줄지 안 줄지를 지켜보라고 했는데 반등을 안 줬죠. 그래서 이렇게 이 희망사항은 여기서 박스 행보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든 내려가든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려올 수도 있다. 응? 상방은 아닌 것 같다. 솔직히 그렇게 설명을 그때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지금 그때 추세선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급하게 내려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주봉에 보면 이거는 월봉입니다. 월봉이고 이건 주봉입니다. 지금 주봉에서 보면 응? 얘가 어디까지 내려올까? 여기까지 내려오겠다 이거죠. 여기까지. 응?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죠. 더 내려가면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한 번에 다 내려오는 거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 지금 바로는 안 내려오고 같이. 응? 이거 그 선을 삭제를 시켰네 내가. 대칭 그죠? 대칭 내가 설명을 했었는데 대칭 대칭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대칭 설명을. 대칭 월봉 월봉도 대칭. 자 대칭인데 여기서는 한번 여기서 이 근처에서는 한번 멈춰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근처에서는 한번 멈춰줘야 되잖아. 그죠? 비슷하게 이렇게 멈춰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한 반등을 준 상태에서 반등 줘봐야 여기 주겠네. 이 정도밖에 더 주겠어요. 반등 줘봐야 여기 주겠죠. 응? 위에 박스 그 하단 부지 여기 밀리서 다시 내려가겠죠. 내려가서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죠? 그러면 요 지점이 되겠죠. 그림을 그대로 놔둘 테니까 그때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할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요 정도 위치에서 또 이제 저점을 찍겠죠. 이 밑에 추세선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추세선에 이제 부딪히면서 보는 속성을 드릴게요. 그 올해는 여기서 끝나는 거지. 게임 아웃이지. 여기서 추세에서. 그죠? 그렇게 된다 이거죠. 제 추정이고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아마추어입니다. 참고하시고 감안하시고 보시고 들어주세요.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자, 그때 이거 매산자 얘기 있었어. 매산자. 제가 제 기억으로는 매산자 얘기를 했었는데 매산을 이렇게 그려줄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내려 그냥 내려와 봤어요. 그죠? 하락을 해봤잖아. 그죠?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지저분하게 돼 있네. 여기 쌍봉에서 올라가지고 뭐 했는데 다시 주봉으로 볼까요? 그래, 주봉에서 매산자 어? 매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내려와 봤어요. 지금 너무 급하게 내려와 봤어.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 그래서 내려오면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이거지. 이게 상승 가격이 억수로 가파르게 올라오고 가파르게 내려간다는 얘기 결론은 지금. 그럼 이 수직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인데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부딪혀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장기 박스권 형식으로 갈 건지 미국 시장이 나스닥이 지금 그때 설명을 이렇게 드렸죠. 그죠? 양분이 아주 근데 저는 하향이었다라고 했죠. 그죠? 하향. 요거는 희망사항이고 하향이었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수세가 제가 얘기한 대로 꺾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 국내 시장 볼까요? 예, 코스피 제가 그랬죠? 그때 설명을 드렸던 거 다 기억하시죠? 이거 코스닥 그죠? 중국 한번 봐줄까요? 중국도 비슷해요. 자, 설명은 그때 2019년도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을 안 드리고, 자, 크리스마스입니다. 다들 즐거운 성탄절은 아니지만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만이 긍정이 긍정을 부른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잘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